예, 안녕하세요. 김영수 선생님의 중국 명문가의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함께 자녀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박영하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중국 명문가의 자녀교육법 주제는 습관 배양입니다. 습관 배양입니다. 습관 하면은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습관 배양의 중요성을 가르친 중국 명문가의 자녀교육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서양의 속담들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죠. 습관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이죠. 뭐 한자로는 그 밑에 보시면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3살이면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나이죠. 그리고 80이면은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 어렸을 때 배운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니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는 좋은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습관의 중요성 그리고 이 심각함을 지적해 주는 거죠. 자, 서양에서도 습관에 관한 아주 좋은 속담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왔습니다. 이런 교육법을 습관 배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말 그대로 습관을 훈련하고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습관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오래 쌓여서 길러진 생활 방식, 오래 쌓여서 길러진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습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습관은 아주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습관은 때로는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특히 나쁜 습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죠. 자,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장군이었던 퀸투스 세르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천성보다 완고하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보다 후천적으로 가진 습관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겁니다. 고치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나쁜 습관이 몸에 밴 다음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형성될 무렵에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선 가족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예의 범절 또 상대에 대한 배려 또는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 교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도덕관념도 저절로 몸에 배어서 훌륭한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습관 배양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역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교육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습관 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찍 이 아이들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송나라 때 그 대학자 우리 누구죠? 바로 주희. 이 주희 선생은 아동이 꼭 알아야 될 행동 규칙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동몽수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뜻이죠. 동몽수지.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밝혀 놓으셨냐면은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 심지어 걸음걸이 같은 거, 또는 뭐 집에서 청소하는 거, 간단한 집안일, 그리고 책 읽을 때의 자세, 그 다음에 글 쓰는 방법.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벌써 옛날부터 우리 주희 선생님께서 이런 걸 다 이미 밝혀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동의 초기 습관 형성의 아주 중요한 분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동몽수지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희 선생이 옷 입는 습관 그리고
여기서 강조한 게 바로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옷을 잘 가지런히 정진 정돈을 잘 해놔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셨고요. 대체로 이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몸을 단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관, 그 다음에 그 속에 쓰는 두건,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이런 거 모두 반드시 잘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간수해서 또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평소에 옷을 입는지, 또 자기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 놓는지 한번 잘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들이 아이가 옷가지를 정리해서 담을 수 있는 그 옷상자, 지금 뭐 옷장이 다 있죠. 그 옷장에 아이가 옷을 잘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놓고 다니는지, 그런 걸 또 살펴주시면 아이들의 습관 형성에도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 선생님이 동몽수지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말을 할 때 나지막하게, 또 숨을 가라앉혀서, 또 말을 할 때는 좀 상세하게, 그리고 느리게, 또 큰 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또 막 그냥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막 이렇게 막 시시덕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모들은 요즘에 가게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보니까 제가 최근에 동네 가게 보니까 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제 착한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는 말할 때 조용조용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의 실천 의지겠죠.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이는 사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듣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하니 따라하지 않고 행동으로 본의를 보이니 뒤따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깊이 새기고, 아이가 지켜야 할 행동 원칙, 예를 들면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줄을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럿이 모인 데서는 조용히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잘 하셔야죠. 그리고 그걸 부모가 먼저 지켜야죠. 지켜서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동작이나 특수한 경향들을 일컫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습관이 성격 형성이나 성격 개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행위에 씨를 뿌리면 습관을 수확하고, 습관에 씨를 뿌리면 성격을 수확하고, 성격에 씨를 뿌리면 운명을 수확한다. 와, 정말 대단한 말이죠. 행위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성격에 운명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습관은 운명을 수확하는 씨앗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인간의 행위나 성격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상과 교육가들이 이 어린이들의 좋은 행동이나 습관을 기르는 문제를 대단히 중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 배양의 교육법에는 10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의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일찍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행위가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행동을 계속 권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계속 강화해서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면 2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하는 가르침과 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말하는 그 금지 규범, 어떤 억제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방법보다는 권장하는,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권장하는 하라 규범, 하라 교육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째로는, 자,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부모가 앞장서서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아이 손을 잡고 야 빨리 건너자 하면서 집에 와서 신호등 파란불일 때 건너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예. 자, 네 번째로 아이에게 훌륭한 그 가훈, 과거에 있었던 것도 좋고 뭐 주변에 있었던 것도 좋고 이 가훈이나 또 집안의 그 분위기죠. 가풍. 또 어린이 또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학생 수칙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읽게 해가지고 좋은 가훈이 있으면 한번 알아와 봐라. 우리 집에 가훈을 정해야겠는데 다른 집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아마 아이가 생각이 좀 트일 거예요. 그리고 가훈이 있는 집과 가훈이 없는 집은 아마 가풍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댁에도 가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가훈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로 진출할 때 꼭 질문 나오는 게 상대편에서 집안에 가훈이 있냐, 집안의 가풍은 어떠냐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꼭 뭐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자녀 교육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훈이나 가풍이나 또는 뭐 생활 수칙 같은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의 행동을 적절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점점 없어지게 하고 좋은 습관은 키워주는 거죠. 여섯 번째로 구체적인 어떤 사례 또 바른 이치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습관을 기를 수 있게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뭐 정직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연한 말을 그냥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직하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부지런하면 어떻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아이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일곱 번째로 집안 분위기를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거실에서 책을 한 권도 없고 텔레비만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누르는 그런 환경이라면 애들이 책을 안 읽겠죠. 그리고 또 집안의 엄마나 부모님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은 정리정돈이란 단어하고 거리감 없는 생활을 하겠죠.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놓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과연 아이들이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다음 여덟 번째로 부모는 일정한 도덕 행위 그리고 준칙 그리고 생활 규범에 근거해서 아이의 행위를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 가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줍는다. 이건 뭐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그런 또 이야기니까 그런 글귀라도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생활을 거기에 따라서 하겠죠. 그리고 또 뭐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집은 10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또는 뭐 11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늦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활 준칙을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겠죠. 그리고 또 뭐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교통법규를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을 실천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도 몸에 배겠죠. 자, 그다음 아홉 번째로 자,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로 아이의 행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가 너무 떠드는데 그냥 계속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꾸 말을 걸고 떠들면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엄한 규칙을 적용해서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막아야죠.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아이들의 행동에는 어떤 목적이나 확고한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습관이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꾸준히 하는 힘은 아직 적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준칙을 자기도 모르게 잊고 있거나 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아동의 성장기로 봤을 때
그냥 부모의 기대라든지 선생님의 어떤 눈치라든지 친구들의 어떤 그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해서 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확고한 준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걸 습관화하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쁜 습관을 고치고 또 좋은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머리만 크고 또 가슴은 차갑고 발은 더딘, 발걸음은 게으른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그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 중에서 저는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이제 뭐 눈에 띄는 곳에다가 눈에 띄는 곳에 아령이 있고 덤벨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은 집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겠죠. 네.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따로 뭐 시간 내서 뭐 헬스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뭐 몸짱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을 즐기는 습관은 나중에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삶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모가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면 아이들도 자연히 처음에는 텔레비만 보던 아이들이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또는 뭐 다양한 어떤 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또 뭐 하루 한 30분씩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죠. 이게 다 사실은 부모의 습관이 아이들의 습관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 사람이 악기 한 가지 정도, 운동 한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요리 한 가지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중산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취미로 어떤 그 악기를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준다면 이것처럼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또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이 바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학가로서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자녀 교육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은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뭘까? 이 시간에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아이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라고 좀 이렇게 소개하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과 자녀의 습관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면 자녀들도 자연히 그거를 배우겠죠. 자, 그래서 이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부터 일찍부터 지혜롭게 길러진 바로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행위가 되고 어떤 행위가 있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있으면 성격이 나오고 성격이 있으면 운명이 있다. 멋진 말이죠. 바로 이게 우리 이 시간에 습관 배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습관 배양의 중요성을 중국의 자녀교육의 대가인 주의 선생님 그리고 또 바진의 명언 그리고 찰스 리드의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운 그런 그 명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